아이언맨 아닌가요? 저도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그 수트 입을 때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는 전기 신호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전기과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전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 요거는 기계과죠. 자비스가 백날 얘기해봐야 뭐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비스는 이제 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실제 구현시키는 게 기계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 원자로 있잖아요. 요거 기계입니다. 좀 기계공학과 하면 기어, 그러니까 톱니바퀴 많이 연상하지 않나. 네, 저는 그거. 저는 아톰? 아톰 아세요? 아톰 안에 다 기계들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좀 좋아했는데 걔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전동 드릴 같아요. 전동 드릴이 사실 그 앞에 어떤 걸 끼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기계공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개발된 로봇 중에서 이제 혈관 로봇이라고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질병을 진단하거나 뭐 해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계도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거에도 바이오 쪽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고 저는 기계공학과의 심볼을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학년 처음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도 아이언맨이었고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가 나르는 자동차예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나르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제가 구현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 또한 아이언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르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우상으로만 보였지만 이제 현재에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고 나 또한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아이언맨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학문에 대해서 열심히 더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X. 세모는 좀 애매하네요. 예. 기계공학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지만 워낙에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공학 베이스에 무언가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업 지금은 더 힘들어졌는데 저 때도 힘들었거든요. 뭐 언제 안 힘든 적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과는 확실히 일단 면접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서류는 거의 통과가 됐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과는 서류에서부터 너무 치열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기계는 일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단 면접까지는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기계과에서 다양한 거를 배우다 보니까 많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회사를 가면 X일 수도 있는데 그 말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직접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분야를 바꿔서 한다든지 해도 기계과를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막 혼자 사업을 해서 돈을 자수성가할 만큼의 실력이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과라서 그게 조금 들기가 그랬는데 또 보통 이상은 버니까 많이 버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비슷한 답인데요. 큰 돈은 물론 모르겠지만 이게 중상 정도는 안정적으로 많이 벌 수 있어서 진로가 보통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혹은 고시 같은 게 있는데요.
모두가 다 기계공학과 TO가 꽤 많이 있어서 편하고요. 또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꽤 다양하게 갈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가 돈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모두 다 알다시피 전화기 왜 전화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기계공학과는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4대 역학을 배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반도체를 배우거나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진짜 다양한 분야로도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가 하물며 기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지금 카메라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얘네가 삼각대가 카메라 무게 못 버티면은 사람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인간의 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실물적으로 형상적으로 있는 애들을 만드는 게 우리 몫인 거고 그리고 전기전자는 걔네들이 좀 더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다 보니까 뭔가 누가 더 필요하니 또는 누가 더 이제 돈이 되니 이러기보다는 그냥 어디를 가든 어떤 기업을 가든 서로가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계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희가 4대 역학 베이스면은 거기서 조금만 뭐 뭔가를 첨가를 하면은 글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엄청 탄탄하거든요. 역사가 깊은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4대 역학을 하면서도 저희는 분명 이제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아니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 툴을 다루고 할 텐데 그런 툴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이제 그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역학 베이스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도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서 전자공학이랑 이제 기계공학이랑 합쳐진 분야도 역학 베이스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역학 베이스라는 게 정말 탄탄하다는 게 저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든 갈 수 있다. 역학이 여기 힘 역자 학이 학인데 그냥 단순히 힘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룬다면은 뭐 힘만 있겠지만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에너지도 다루게 되고 힘을 적분하면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뭐 재료의 변형, 이동도 힘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변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4대 역학 배우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죠? 동력학, 그죠? 유체, 열, 뭐죠? 아닌데 고체역학. 아, 고체역학, 계력학. 네. 이렇게 배우는데 이따 대학생팀이 얘기 잘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4대 역학을 배워요. 4대 역학에 지금 동력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대 역학 중에서 고체랑 동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고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또 다리를 지나갈 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태풍 많이 불고 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문이에요. 그리고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 만나는 다양한 이제 노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면으로 오는 그런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승차감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불편함 없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보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력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수식적으로나 깊게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의자라든지 지탱하는, 그러니까 하중이라든지 가만히 있는 친구가 어떻게 무거운 거 또는 이제 힘, 외부의 힘에 지탱을 할 수 있는지. 열역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말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어떤 열이나 열적인 자원을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이제 힘으로 쓰는 그런 역학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 폰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오래 쓰거나 하다 보면 발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발열 현상 같은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 기본이 되는 게 연력학인 거예요. 또 이제 내연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연료전지 차 같은 이런 차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또 적정한 온도에서 그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에너지를 동력을 이제 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최대 효율을 끌어낼 수가 있는 그러한 학문이 연력학이 되겠고,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세상에는 총 3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이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아무래도 유체역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예로 물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체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유동을 분석하는 학문이 될 거고, 실제로도 저희 이제 이런 몸 안에도 피 같은 게 흐르게 될 거고 암세포 같은 것들도 이제 충분히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런 유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암세포나 아니면 조금 더 작은 세포들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어떤 건물에 바람이 부딪혔을 때 그 건물이 파손되는 그런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학문 또한 유체역학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해요. 다 해요. 뭐 이거 보통 전공 설명하면 다 한다고 말하죠, 그죠? 근데 자동차 회사 뭐 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랑 관련된 자동차 회사, 뭐 조선 회사, 발전소 회사, 뭐 심지어 뭐 요즘에 네이버 뭐 IT 쪽에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많이 하진 않는데 뭐 기계과에서 관련된 분야로 뭐 로보틱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도 많이 취업을 하고, 전화기가 나온 이유가 화공은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전기전자도 그렇고 기계과도 그렇고 안 들어가는 분야가 솔직히 우리 주변의 사물들 보면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같은 분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워낙에 또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아예 다른 분야로 가는 사람들도 한 확률로 따지면은 20-30% 되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아내는 기계공학 석사까지 전공했어요. 연료전지 석사까지 전공을 하고 나와서 그 과학적 지식을 갖고 기자가 됐습니다. 과학 기자가 되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과학적 지식을, 특히 물리적 지식을 쉽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고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크신 것 같아요. 보고 있지?